네, 안녕하세요. 2023 에듀윌 스포츠 지도사 한국체육사 과목 담당 교수 임다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체육사 과목 2022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2022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시험을 볼 때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꿀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체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구 대상은 시간, 인간, 공간 등이 고려된다. 2번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연구 내용은 스포츠 문화사, 전통 스포츠사 등을 포함한다. 4번 체육과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 판단에 대한 근거를 탐구한다. 체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체육사란 사회적, 시간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인류 문화의 성격과 특성을 판단하고 스포츠와 체육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이 수행해온 신체 활동의 역사이고 인간의 운동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은 시간, 인간, 공간 등이 고려가 되고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연구 내용은 스포츠 문화사, 전통 스포츠사 등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체육과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 판단, 이것은 윤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체육사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2번. 보기에서 체육사 연구의 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사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겠습니다. 기록 사료는 문헌 사료와 구전 사료가 있다. 맞죠? 물적 사료는 물질적 유산인 유물과 유적이 있다. 맞습니다. 기록 사료 중 민요, 전설, 시가, 회고담 등은 문헌 사료이다. 민요, 전설, 시가, 회고담 등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구술 사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분류 방식에 따르면 물적 사료와 기록 사료로 구분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리을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료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단서가 되는 자료를 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적 사료, 기록 사료, 구술 사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물적 사료는 유물, 유적, 현존하는 모든 물질적 유산 등을 포함하고 있고 기록 사료는 문헌, 구전 등 그리고 구술 사료는 과거 기억에 대한 증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은 3번. 부족국가와 삼국시대의 신체활동이 포함된 제천의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와 갑의, 부여와 동맹, 동해와 무천, 만과 시월제. 자, 일단 우리가 옳지 않은 거를 골라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부여의 제천의식은 바로 영고입니다. 영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부여에는 영고 그리고 고구려에는 동맹 그리고 동해에는 무천 맞아요. 그리고 삼안의 시월제.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는 갑에 그리고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맥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로 어느 정도 외워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와 제천의식, 신체활동이 포함된 제천의식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 보기에서 화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버풍왕 때의 종래 화랑도 제도를 개편하여 체계화되었다. 니은. 한국의 전통사상과 세속오개를 근간으로 두었다. 디귿. 국선도, 풍류도, 원화도라고도 불리었다. 리을. 편력, 입산수행, 주행천하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 같은 경우 먼저 볼게요. 버풍왕 때의 종래 화랑도 제도를 개편하여 체계화되었다. 이게 맞나요? 아니죠. 자, 화랑도 제도를 개편하여 체계화한 것은 버풍왕 때가 아니라 누구죠? 진흥왕 때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사상과 세속오개를 근간으로 두었다. 맞습니다. 그쵸? 화랑도는 세속오개. 그리고 국선도, 풍류도, 원화도라고도 불렸어요. 편력, 입산수행, 주행천하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구당서에 따르면 고구려의 풍속은 책 읽기를 좋아하며 허름한 서민의 집에 이르기까지 거리에 큰 집을 지어 이를 기역이라고 하고 미혼의 자제들이 여기에서 밤낮으로 독서하고 활쏘기를 익힌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미혼의 자제들이 여기에서 밤낮으로 독서하고 활쏘기를 익힌다. 네, 여기가 어디냐 라고 하면 정답은 경당입니다. 경당은 고구려의 미성년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경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당에서 이제 경전을 하고 독서를 하고 활쏘기를 연습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고려시대의 무학 전문 강좌인 강예제가 개설된 교육기관은, 자, 우리 한국 체육사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보는 키워드죠. 강예제. 네. 이 강예제는 우리가 국학에 설치한 칠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학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분과이며 무학을 통해 장수를 육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자감 안에 이 칠제를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칠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국자감입니다. 그래서 국자감 안에는 칠제를 설치를 했는데 주역을 공부하는 여택제, 상서를 공부하는 대빙제, 모시를 공부하는 경덕제, 주례를 공부하는 구인제, 대례를 공부하는 복응제, 춘추를 공부하는 양정제, 그리고 무학을 공부하는 강예제로 구성을 합니다. 다음 7번. 보기에서 고려시대 무예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네, 기억, 격구는 군사훈련의 수단이었다. 고려시대 무예, 격구, 군사훈련의 수단 맞죠? 수바퀴는 무인 인재 선발의 중요한 방법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술은 유계 중 어에 속하며 군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궁술은 문인과 무인의 심신수양과 인격 도열 방법으로 중시되었다.
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있는 건 모두 고려시대 무예의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설마 정답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믿고 정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구 같은 경우에는 군사훈련의 수단으로 기창, 기검, 기사를 능숙하게 하기 위한 용도였고 수바퀴는 승자에게 벼슬이 주어져 출세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술은 말을 타고 여러 가지 자세나 기회를 보여주는 것, 궁술은 고려시대에 널리 권장되었죠. 그래서 무예의 특징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8번. 조선시대 무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시험은 3단계로 실시가 돼서 초시는 무예, 복시는 무예랑 강서, 전시는 무예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무가는 강서와 무예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광시, 별시, 정시는 비정규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선발 정원은 제한이 없었으며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틀렸어요. 왜냐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가는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인데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식년 무가와 그 밖에 임시로 특설되는 증광시, 별시, 알정시, 정시, 춘당제시 등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무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3단계로 나누어서 초시, 복시, 전시로 시행을 했어요. 선발 정원은 제한이 있었고 초시에는 원시 양시가 있었고 원시는 훈련원이 주관해서 70인을 선발하고 양시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가 주관을 해서 모두 120인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과목은 무예, 무경이었고 무예와 별도로 무경시험을 부과한 것은 조선시대 무가제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신체 활동은 보기를 한번 볼게요. 군사훈련의 성격을 지니고 실시된 무예 활동. 조선시대 왕이나 양반 또는 대중에게 볼거리를 제공, 나라의 풍속으로 단오절이나 명절에 행해졌던 활동, 승부를 결정짓는 놀이로서 신체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경쟁적 활동. 자, 정답은 석전입니다. 석전은 조선시대에 행해진 돌이나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집단적 민속놀이를 의미를 해요. 자, 그럼 투호는 뭘까요? 투호는 우리가 왜 그 병 안에 이렇게 화살 던져서 넣는 거, 누가 그래서 화살을 더 많이 넣었는지를 겨루는 승부고, 저포는 우리가 제천의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윷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기는 오늘날의 바둑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기에서 조선시대 체육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유교의 영향으로 숙문, 천무 사상이 만연했다. 자, 조선시대 맞죠? 그리고 심신수련으로 활쏘기가 중시되었고 학사 사상이 강조되었다. 맞습니다. 활쏘기를 통해서 문무겸전 혹은 문무겸일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맞습니다. 국토순례를 통해 조선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게 하는 불국토 사상이 중시되었다. 불국토 사상 하면 언제죠? 삼국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체육사상을 살펴보면
이 숙문천무 같은 경우에는 글을 숭상하고 무력을 천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문무겸전, 문식과 무력을 다 갖춘다는 의미이고 학사사상, 심신수련으로서의 활쏘기로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체육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체육단체가 아닌 것은 대한국민체육회 언제 설립이 됐죠? 개화기죠. 그리고 관서체육회 192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체육협회, 조선체육회 모두 일제강점기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한국민체육회는 1907년 개화기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12번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여성 스포츠인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박봉식은 1948년 런던 올림픽 경기대회에 출전한 첫 여성 원반 던지기 선수. 기역은 1967년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최우수 선수로 선정. 니은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경기대회에 출전해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획득. 자, 여러분 일단 니은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가 해당이 되죠. 그리고 1967년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었던 선수는 박신자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3번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개체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우리나라는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2002년 기역 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니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2014 언제죠? 인천이죠. 인천. 그리고 2002년은 부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역은 부산, 니은은 인천. 그래서 개최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언제 그 메가 이벤트가 열렸는지 그 연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14번 보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제6회 7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수영 종목 400m, 1500m, 이관왕, 이연패. 그리고 2008년 독도 33바퀴 회영. 그리고 2020년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 2021년 국립묘지에 안장. 자, 정답은 조오련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해협을 횡단하고 독도를 횡단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이제 기억에 남은 인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음 15번 개화기에 도입된 근대 스포츠 종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농구는 우리가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의 질레트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1907년에. 그래서 그리고 역도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구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YMCA에서 질레트의 1904년에 네, 야구단이 창단이 되었고, 육상 같은 경우에는 운동회에서 처음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896년 화류회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도는 일제강점기여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광복 이전 조선체육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체육협회보다 조선체육회가 먼저 창립되었다. 자, 일단 옳지 않은 거 벌써 나왔죠. 자, 조선체육협회가 언제 창립됐죠? 조선체육협회는 1919년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체육회는 언제 창립이 됐냐? 1년 차이에요. 1920년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체육협회 이후에 조선체육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맞고요. 이 조선체육회는 조선의 체육을 지도하고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첫 사업인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는 전국체육대회 효시이고 고려구락부를 모태로 하였고 조선체육협회에 강제 통합되었다. 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올림픽 경기대회는 우리 민족이 일장기를 달고 출전한 대회, 그리고 마라톤에 손기정이 금메달, 남승용이 동메달을 획득한 대회. 자, 굉장히 유명한 올림픽이죠.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이때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우리가 일장기를 달고 출전을 했던 대회여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를린 올림픽 경기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체육인은 유억겸, 서상천, 이상백, 이길용, 송기정, 최승희 등이 있습니다. 네, 마라톤의 송기정 선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리스트로 해방 이후에는 이제 대한체육회 부회장, 육상경기연맹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 18번. 보기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역. 경기대회는 우리나라 여성이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대회로 서양순위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니은 경기대회는 우리나라가 광복 후 최초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회로 황영조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자, 어디일까요? 자, 일단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경기대회는 우리나라 여성이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양궁의 서양순 선수가 개인전 금메달을 최초로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 대회에는 우리나라가 광복 후에 최초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회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정권은 호돌이 계획 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회 창설, 그리고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 제41회 지바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출전. 자, 이 정권은 이제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그래서 이 노태우 정권 때는 크게 호돌이, 호돌이,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기억하면 이제 노태우 정권이 정권기의 스포츠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02년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002 한일 월드컵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역대급 성적이었죠. 그리고 한일 월드컵,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의 길거리 응원은 이때 온국민 문화축제 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국내 응원 문화가 더 발달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2022년도 한국체육사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요즘에 이 문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이 현대 스포츠에 관련된 문제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한국체육사 부분에서 문제를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기출문제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